카네기 리더십, 비전, 미션, 가치, 소통하는 힘, 목표와 지향의 세 가지 요소는 흔히 영업 목표라고 하면은 숫자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쩌면 목표에 있어서 수치적인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 목표는 하나의 지향점이다. 우리가 영업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다가가야 할 목적지, 이뤄야 할 성취물,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러한 목표 혹은 지향점을 보다 다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목표를 할 수가 없다. 단지 목표를 말할 뿐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목표의 요소를 이해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비전을 파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목표의 요소를 간단한 프레임으로 정리해보자. 바로 가치, 실행, 결과라는 프레임이다. 여기서 결과는 이루어야 할 성과나 소유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매출 목표, 고객 수 증가, 신제품 판매, 신규 고객 발굴, 재판매율 제고 등 대부분의 비즈니스 성과는 결과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이 결과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것을 실행 목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계약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미팅과 제안을 해야 한다. 미팅과 제안은 그 자체로 영업 목표라고 할 수 없지만 영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 하루 3인 이상의 고객을 만나는 것, 한 번도 접근해보지 못한 대기업과 니즈 발굴, 미팅을 하는 것, 목표 지향의 세 요소. 영업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 등 실행 목표들의 영업 성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동시에 그 자체로도 하나의 목표이다. 필자가 잘 아는 한 젊은 영업 담당자가 있다. 젊은 나이에 신용카드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인 시장이 매우 협조해서 초기에 성과가 거의 나지 않았다. 그래서 무작정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계약보다는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 100번의 거절을 당하자 내 목표는 하루에 100명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이다. 100번의 거절을 당할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식당 주인에게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카드 신청을 제안하자는 것이었다. 한 건의 계약이 아닌 100번의 거절을 목표로 사람을 만나고 100번 거절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다. 조금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실행 목표를 수행한 좋은 사례이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는가? 해당 기간 소속된 카드사에서 최연소 영업왕의 타이틀을 거머쥘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치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가치는 말 그대로 존재, 성품, 특성 등 내면적인 자질이나 지향점을 말한다. 이것은 철학이나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목표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원칙을 보여주는 영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치 목표이다. 정직, 고객중심, 전문성, 신뢰 등 영업인으로서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실현하려는 자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 성공하는 영업 담당자들은 이 부분이 확고하다. 이것은 보이지 않고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비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어떠한 가치를 따를 것인가, 어떠한 신념을 지향점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영업 철학이 부재한 사람은 장기적인 성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영업의 목표는 가치 목표, 실행 목표, 결과 목표의 세 층위로 구성이 된다. 우리는 이 중 어디에 치중해 있는가? 오직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그 끝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실행만 강조하는 사람은 방향성이 없다. 비전 없이 실행만 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하지 않는가? 기계적인 활동의 반복은 감동을 만들 수가 없다. 또한 추구하는 가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탁상 공론에 그치고 만다. 그럴듯한 이상만으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 이 가치 실행 결과 프레임에서 지나치게 결과와 실행에 치중된 조직이 많다. 유능한 영업관리자는 목표가 가지는 세 층의 프레임을 보면서 균형 있게 소통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가치 실행 결과에 균형 잡힌 소통. 영업관리자가 목표를 팔기 위해서는 영업 담당자들과 가치 실행 결과 목표를 적절히 소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관리자 스스로의 가치 실행 결과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돌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영업 조직에 공유되는 가치 실행 결과 목표는 제대로 존재하는가? 각각 영업 담당자는 어떤 가치 실행 결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각 요소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들이 함께 답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치 목표 설정을 위한 질문은 영업인으로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 팀이 지향해야 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제품의 고객에게 창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고객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 결국 이러한 질문은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로 귀결이 된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또한 완성된 답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비즈니스의 방향 설정과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결과 목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가치 목표에 대한 동의에서 비롯이 된다. 실행 목표 설정을 위한 질문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실천 사항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완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일간, 주간, 월간으로 점검해야 하는 핵심 행동은 무엇인가? 결국 이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로 요약이 된다. 핵심적인 전략, 우리가 수행해야 할 미션을 정리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목표를 가는 길이 보이게 된다. 결과 목표 설정을 위한 질문은 목표가 달성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 목표 달성은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목표 달성이 나에게 주는 감정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 될 수가 있다. 원하는 결과에 대한 생생한 그림,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영업 성과라는 숫자를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것이 비전을 파는 리더의 소통 방식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1983년에 28세 때의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뛰어난 컴퓨터를 책거기로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하겠다. 20분 안에 사용법을 배울 수 있게 하고 통신선에 연결하지 않고도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전화망을 통해서 결제까지 바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의 비전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표현 방식이다. 컴퓨터 판매 대수, 성능의 숫자를 넘어서 매우 시각적인 언어로 그의 비전을 정리한 것이다. 매출 100억 원 달성,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관리자인 나와 담당자인 김과장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이러한 상상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목표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 단순히 목표를 말하지 말라. 가슴 뛰게 만드는 목표를 팔아라. 3장
제품과 솔루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법은 1929년 미국 사회는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이한다. 경제 대공황이 온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어서 거리로 내몰리고 공장과 가게는 문을 닫았다. 데일 카네기는 1912년부터 강연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불황의 여파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데일 카네기는 본인의 회고록에 이렇게 고백한다. 대공황 당시에 미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은 경제 시스템의 붕괴만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용기와 희망이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당시까지 카네기 교육은 스피치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공황을 계기로 카네기 코스는 본격적으로 자신감과 리더십을 훈련하는 내용으로 진화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대공황 시기의 카네기 코스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이 대공황을 이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기여하였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라. 요즘은 경기가 좋아서 영업하기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모두의 비즈니스를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시켰다. 영업에 있어서 자신감은 가장 근본적인 성공의 요소이다. 비록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영업 성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영업 자신감의 근원은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차별적인 판매 제안이라. 영업은 제품과 서비스, 즉 솔루션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이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한다. 바로 솔루션, 필요, 고객, 그리고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특별한 것인가? 우리의 솔루션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또한 그것은 경쟁자들이 제공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차별감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경쟁자들이 해줄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성을 세일즈에서는 USP라고 부른다. Unique Selling Proposition, 차별적 판매, 프로포지션, 제안. 우리의 솔루션만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가 바로 USP. 시장에서 1위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담당자는 아무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성과를 내기가 용이하다. 1위 제품은 이미 시장에서 그 차별성을 인정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판매하는 영업 담당자의 자부심과 자신감도 높다. 하지만 모두가 다 1위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USP는 1위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으로 USP의 요소를 갖춘 것이다. 어떤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 어떤 제품은 사용의 편리성이 있다. 어떤 서비스는 속도가 빠르다. 또 어떤 서비스는 옵션이 다양하거나 혹은 사용이 편리하다.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이든지 그 고유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어딘가에는 있기 마련이다. 만약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USP가 없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USP가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문제는 고객이 해당 솔루션의 USP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영업 담당자가 자사 솔루션의 USP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고 있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영업 담당자는 자사의 USP를 고객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USP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고객에게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영업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할 때 USP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개 이런 답변을 듣게 된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비용이 저렴하다. 최초의 투자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우리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 운영 수익률이 좋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들리는가? 나쁘지는 않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런 설명은 USP라고 말하기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증명 가능하지도 않다. 영업 관리자는 영업 담당자가 자사 솔루션의 USP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대로 된 USP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USP는 자사의 솔루션을 경쟁업체의 것과 차별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 솔루션의 특징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경쟁업체에는 없는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검증되었다. 국제 품질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이다. 이처럼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은 대폭 축소된다. 반면에 단순히 역사가 깊다, 품질이 좋다 등의 일반적인 언어일수록 경쟁자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둘째, USP는 차별점을 더 확장해서 타사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 제품을 구매할 때 B라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혹은 제품의 사후 보존기간이 경쟁사 대비 더 길다와 같은 추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영업 담당자 자신만이 가진 USP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많다. 금융 상품을 파는 영업 담당자도 무수히 많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이 가진 차별적인 장점, 영업 담당자 개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희 회사 제품의 재구매율은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특히 재고객의 80% 이상이 추천을 해주시거나 재구매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구매 이후에 제가 A라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이 가진 차별적인 요소를 파악해서 고객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담당자 중에서도 반드시 고성과자가 있고 저성과자가 있기 마련이다.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가진 USP가 그 결과를 좌우하는 기준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USP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USP의 점검은 USP는 설명한 바와 같이 나의 솔루션이 가진 차별적인 요소 그리고 나 자신이 가진 차별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은 영업 관리자 스스로 이 USP를 제대로 도출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영업 담당자들이 각자의 USP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솔루션의 USP가 무엇인지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설명된 USP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우리말의 차별적인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더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영업 담당자 자신이 가진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영업 담당자로서 기본 준비가 된 사람이다. 만약에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영업 관리자가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코칭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USP를 명확하고 조리 있게 정리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 시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저는 저희 사후관리 절차에서 반드시 월일회 고객 팔로우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걱정과 리스크를 최소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되어야 제대로 된 USP라고 할 수 있다. USP를 표현하고 나서는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경쟁자에게는 없는 것이 맞는가? 증명 가능한가?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가? 나에게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USP라고 할 수 있다. 이런 USP 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최소한 3개 내지 5개 정도의 문구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USP만 설명한다고 고객이 바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업 전체 과정에서 아주 작은 일부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자신감 있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그치. 이런 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겠죠? 영업의 자신감은 USB가 명확히 정리되었다면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다. 만약에 영업 담당자인 나와 고객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더 이익인가? 영업 담당자 중에서 많은 이들이 고객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한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콜드콜을 할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지인에게 소개를 요청할 때에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한다. 영업은 상대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무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가진 솔루션의 차별적인 가치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 계약이 이루어지면 영업 담당자는 실적이 오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얻는 가치는 사실 훨씬 큰 것이다. 그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오를 수가 있다. 물론 우리의 USP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말이다. 영업인에게는 계약을 통해서 고객이 얻는 이익이 자신이 얻는 이득보다도 더 크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다. 진정으로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만나면 고객이 더 큰 이익을 본다. 이것이 영업 자신감의 본질이다. 내가 이익을 보려고 고객을 찾으면 오히려 더 위축된다. 나를 만나지 못하면 고객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고객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는가? 영업 관리자는 이러한 태도를 영업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USP가 영업 자신감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